산타입니다. 오늘이 오늘 며칠이야? 5월 12일이고요. 월요일. 나 열심히 뛰네. 날씨 쾌창합니다. 5월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게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옮겨가는 5월입니다. 새들도 뭐 삐약삐약. 이 근처에는 까치들이 우세인가봐요. 까치. 심지어 그래서 자신들의 천적인 고양이 있잖아요. 좀 고양이도 이렇게 쫓아보내더라고. 일전에 공원 앞에서 연분홍 철쭉 그 앞에 고양이가 까치떼에 그냥 땅바닥에서 쫓기는 건 나 처음 봤네. 대담하더라고. 개인적으로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지만, 정치가 우리의 삶을 또 좌표를 주고 리트머스 종이를, 우리 삶을 리트머스화 하잖아요. 그들이 한번 딱 집어서 나오는 이런 스펙트럼들을 보고, 그죠? 한 해, 그 길게는 5년 이상을 점칠 수가 있잖아. 김현종이라는 사람 있어요. 어린 시절에 한국인. 어린 시절에 이제 외교관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서 뭐 FTA 관련된 실무적인 걸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카리스마 넘치는 그 결단 있는 이런 말들,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으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리고 회의 자체를 자기가 의리지만 그런 어떤 주도할 수 있는 명확한 리더십 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리더십이라고 바라봐야 되냐고 하지만, 토론에 있어서 그가 얘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뭔가 가지고 있는 분이야. 1, 2년 전에 어떤 방송의 패널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난 그때 이제 코모도스 로마 5현제 중에 코모도스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인가? 명상록인가 수상록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 마지막 로마의 5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이기도 한 그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이제 스페인의 글래디에이터로 뛴 어떤 참혹한 인생을 그린 한 장군, 그리고 로마 내에서 싸운 노예, 전사에 관련된 이야기죠. 일부분은 실제고 일부분은
어떤 감독과 작가의 창작에 의해서 그려진 거겠지만, 글래디에이터라는 어떤 모의 전투가 아닌 실제 전투에서 탈육을 하면서 뛰어난 탤런트를 가진,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연예인급의 어떤 한 남자가 있잖아요. 글래디에이터라고. 오락부락한 근육과 매서운 눈, 그리고 훌륭한 검술. 그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잖아요. 글래디에이터. 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현정 특보가 야당, 지금 여당 야당이 없죠. 대통령도 뭐 날라왔으니까. 그거 패널로 나와서 지금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가 필요하다. 양복 입는. 나는 그때 그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가 자신일 거라는 생각을, 자신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이미지화하는 거를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 특히나 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뭐 국제 정세, 특히나 러시아와 북한과의 아주 밀접한, 최근에 그죠? 어떤 우려스러운 군사 동맹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에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역사 부정으로 인한 한일 간의 껄끄러움들, 중국과의 관계에서 떠오르는 최강. 우린 지금 미국의 최우방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으로는 그의 최대 적수인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조그만 나라가 미국과 최우방이고, 중국이 아주 불편해하고 있어요. 마치 1960년대 쿠바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핵미사일 배치할 때 끝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쿠바가 될 수 있다는 거는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인과관계는 있죠. 그렇지 않나요?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는 현지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첨예한 곳에서 말이죠. 모든 어떤 그 기술적인 현안, 군사적인 현안, 지리적인 현안에 최소한 탑3에 관계되는 나라들은 이 동북아시아에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점점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나의 자식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거지. 그거는 마치 면도칼의 양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잘못했다가는 비워버리는, 피바람이 날 수 있는 아주 그런 의미에서 김현종 씨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항상 그의 활동을 모니터링을 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떤 특정 인물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그 현안에 대해서 읽어나갈 수 있는 해안을 그에게서 볼 수가 있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한미일 관계를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르게, 그는 지금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과의
그런 어떤 깊은 밀착 관계를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관계로서 일본을 끌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태를 인정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나 그가 최근에 비유한 것 중에 일본과의 관계는 어찌됐든지 간에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호 간의 두 적대 세력이 하나의 큰 흐름 성공을 위해서 합의를 봤던 저 유명한 19세기 사스마하고 조슈의 조약을 상기하면서 일본과 한국도 그에 준하는 조약이 필요하다, 협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스마는 현재 가고시마고 조슈는 어디입니까? 조슈는 그 아베의 아베가 이제 그 테러를 당해서 죽었잖아. 야마구치 현의 옛 지명이에요. 조슈. 두 지역은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이끈 거대한 두 지역 중에 하나였죠. 토막, 막부를 타도하기 위한 두 거대한 양도마차였고, 그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황제를 복귀시키고 헌법을 만들고 재산권을 국민에게 재산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고 계약 자유의 원칙 등의 근대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관련된 내용들을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인물들의 출신 지역이에요. 그 두 지역이 그 조약을 맺기 전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이 그들이 사조 동맹을 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토사라는 번에 한 그 유랑하는 그 사무라이의 활약이 있었던 거죠. 현재 일본이 파리에 의해서 강제 불평등 조약을 맺은 19세기 일본, 영국과도 서구구라파 독일과도 프랑스와도 이런 일련의 불평등 조약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만을 깨기 위해서는 기존 체제에 대한 막부 체제에 대한 입헌군주제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대안을 통해서 실제로 사이고 다카모리나 기도 다카요시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의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시마주 가문과 그 조슈에 있는 유력 가문 간의 어떤 합의에 위한 것이 라는 게 현대 역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트리거였다는 조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김현정 그 특보는 외교안보 특보죠. 이재명 씨. 특정 후보의 특보를 떠나서 그가 얘기한 그런 사조동맹이 내용상은 아주 어떤 한일 간에 지금 첨예하게 지금 45년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한테 가지고 있는 깊은 울분을 해결해 낼 수 있는 협약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퀘스천이에요. 사조 동맹이라는 것도 일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거북할 거야.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고 사조가 뭐야? 사조가 뭐야? 보나마나.
굳이 그 두 적대 세력이 거대한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합심했던 일에 대한 일화가 일본에만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나 일로 가야 되는데 약간 거북하다는 얘기지 개인적으로. 음, 거북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가 꿈꾸고 있는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의 전략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것은 어떤 한일 관계를 넘어서 한일 관계의 연결고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내용인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6월 4일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그 군사 관련된 내용으로 북한의 놀라운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전략적인 취약성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게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그것은 바로 러시아라는 크나큰 핵무기 보유국이며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고 거대한 군사국가잖아요. 그곳에서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여러 구식 응? 구식 장비들을 아이씨 현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용병으로도 참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대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죠. 심각한. 따라서 국정원이나 이런 곳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우리의 적대 세력인 북한에 대한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블랙 요원들을 그쪽으로 파견한 거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그쪽에다 했는데 그걸 저기 K어준 같은 경우는 김어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게 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군사 전략상으로는 우리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확인을 해야지. 심지어 거기서 북한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견제 각자의 의견은 틀리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김현종 씨가 빠른 그 책사로서 외교안보 책사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여야 간을 떠나서 국가 이익을 위한 그의 퍼포먼스가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실적들의 레퍼런스를 상기해 봤을 때 충분히 우린 기대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2의 사주동맹이 한일 관계에서 한일 동맹으로 한일 동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조약으로 실리적인 실용적인 조약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정말로. 그런 소모적인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소모적인 어떤
국력은, 양국 간에 정말, 어차피 일본 내각은,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하면 한참인 것 같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듬고, 미국이 지금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안보적인 위협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일본하고 같이 묶여서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있는 한. 어, 그런 가국적인 동북아시아에서 두 세력이 누가 누구를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닌 좌충령 우백호식으로 말이야. 군대를 여기면 해군이 있고 공군이 육군이 있듯이 그런 식의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김현종 씨의 컴백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산타였습니다. 날씨 기가 막힙니다.